어젯밤 60대 초반의 한 분에게서 울먹이는 전화가 왔습니다. 평생 모은 돈으로 아파트를 샀는데 계약금을 날렸답니다. 4억이었습니다. 무엇이 잘못됐는지도 모른 채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잃었습니다. 제가 뭘 잘못한 건가요? 계약서도 썼고 중개사도 있었는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지난 1년간 이런 일을 당한 중년층이 수백 명이 넘는다는 것입니다. 같은 실수, 비슷한 패턴, 반복되는 피해. 반대로 70세의 다른 분은 완벽하게 계약을 마쳤습니다. 같은 시기, 같은 지역인데 아무 문제 없이 안전하게 집을 샀습니다. 체크리스트대로만 확인했어요. 하나하나 꼼꼼히 봤어요. 덕분에 사기를 피했어요. 무엇이 이 두 분의 운명을 갈랐을까요? 여러분, 혹시 계약할 때 중개사 말만 믿고 계시진 않습니까? 계약서에 도장만 찍고 확인은 안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이야기는 여러분의 재산을 지키는 마지막 방패가 될 것입니다. 2025년 현재 중년층이 가장 많이 당하는 계약 실패 패턴과 그것을 막는 체크리스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실패, 등기부등본을 제대로 안 봅니다. 63세의 한 남성분이 계십니다. 강남 아파트를 샀습니다. 가격이 좋았습니다. 급매였습니다. 중개사가 빨리 계약하라고 재촉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받았습니다. 한번 훑어봤습니다. 복잡했습니다. 한자도 많고 용어도 어렵고 중개사가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문제 없어요. 믿었습니다. 계약금 1억을 넣었습니다. 중도금도 2억을 넣었습니다. 잔금 날짜를 기다렸습니다. 잔금일이 다가왔습니다. 은행에 대출 신청을 했습니다. 은행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대출이 안 됩니다. 근저당이 너무 많이 잡혀 있습니다. 놀랐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다시 봤습니다. 자세히 봤습니다. 그제야 보였습니다. 근저당이 5개나 있었습니다. 금액도 엄청났습니다. 집주인에게 연락했습니다. 근저당을 해지해달라고 했습니다. 집주인이 말했습니다. 돈이 없어요. 못 갚아요. 계약이 무산됐습니다. 계약금과 중도금을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집주인이 말했습니다. 이미 다 썼어요. 줄 돈이 없어요. 법적 조치를 취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에게 재산이 없었습니다. 돈을 받을 길이 없었습니다. 3억을 날렸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등기부등본을 제대로 안 본 겁니다. 한번 훑어보기만 했습니다. 자세히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근저당이 뭔지 몰랐습니다. 얼마나 잡혀있는지 확인 안 했습니다. 집값보다 많은 근저당이 있으면 위험하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중개사 말만 믿었습니다. 직접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전문가에게 검토도 안 받았습니다. 등기부등본을 제대로 봤어야 했어요. 근저당을 확인했어야 했어요. 중개사 말만 믿은 게 큰 실수였어요. 전문가가 설명했습니다. 등기부등본은 집의 모든 정보가 담겨 있어요. 소유자, 근저당, 가압류, 전세권 모두 나와 있어요. 꼼꼼히 봐야 해요. 체크포인트가 있습니다. 소유자가 맞는지 확인하십시오. 근저당이 얼마나 있는지 보십시오. 집값의 70% 이상이면 위험합니다. 가압류나 예고 등기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있으면 절대 계약하지 마십시오. 혼자 보기 어려우면 전문가에게 의뢰하십시오. 법무사나 변호사에게 검토를 맡기십시오. 비용이 들지만 안전합니다. 등기부등본 확인은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절대 건너뛰면 안 돼요. 두 번째 실패, 전입신고 시기를 놓칩니다. 58세의 한 여성분이 계십니다. 전세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금을 넣었습니다. 중도금도 넣었습니다. 잔금일에 잔금을 넣었습니다. 전입신고는 나중에 하려고 했습니다. 이사 날짜에 맞춰서 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급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 후 이사했습니다. 전입신고를 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미 다른 사람이 전입신고를 해놨었습니다. 알아보니 집주인이 다른 사람에게도 전세를 줬습니다. 이중계약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먼저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대항력은 먼저 전입신고한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본인은 뒷순위가 됐습니다. 보증금을 받을 권리가 약해졌습니다. 집주인에게 항의했습니다. 집주인은 잠적했습니다. 연락이 안 됐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전세 사기였습니다. 결국 보증금 전액을 받지 못했습니다. 반도 못 받았습니다.
3억 중 1억만 받았습니다. 2억을 날렸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전입신고를 늦게 한 겁니다. 잔금 낸 당일 바로 했어야 했습니다. 한 달을 기다린 게 치명적이었습니다. 대항력의 중요성을 몰랐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법적 보호를 받습니다. 하루라도 늦으면 위험합니다. 이중계약 가능성을 생각 못했습니다. 집주인을 믿었습니다. 사람은 믿으면 안 됩니다. 제도로 보호받아야 합니다. 전입신고는 잔금 낸 바로 그날 해야 해요. 하루라도 늦으면 위험해요. 전문가가 강조했습니다. 2025년 전세 사기가 늘어요. 특히 이중계약이 많아요. 잔금 내는 당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세요. 절대 미루지 마세요. 체크포인트가 있습니다. 잔금일에 전입신고하십시오. 확정일자도 함께 받으십시오. 등기부등본에 전세권 설정을 하십시오. 비용이 들지만 가장 안전합니다. 집주인과 함께 가십시오. 혼자 가지 마십시오. 신분증을 확인하십시오. 집주인이 맞는지 확인하십시오. 전입신고 타이밍이 생명이에요.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세 번째 실패, 계약서 특약을 안 봅니다. 60세의 한 남성분이 계십니다. 아파트를 샀습니다. 계약서를 썼습니다. 쭉 읽었습니다. 이해했습니다.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페이지에 특약사항이 있었습니다. 작은 글씨로 빽빽이 써 있었습니다. 읽기 귀찮았습니다. 중개사가 말했습니다. 형식적인 거예요. 다들 쓰는 거예요. 믿었습니다. 안 읽었습니다. 그냥 도장 찍었습니다. 입주일이 다가왔습니다. 집을 보러 갔습니다. 집이 엉망이었습니다. 벽지가 찢어져 있고 화장실이 고장나 있고 싱크대가 망가졌습니다. 집주인에게 수리하라고 했습니다. 집주인이 말했습니다. 계약서 보세요. 특약에 현 상태로 인도한다고 써 있어요. 수리 안 해요. 특약을 다시 봤습니다. 정말 서 있었습니다. 작은 글씨로 현 상태 인도, 하자 면책, 위약금 과다 같은 조항인. 억울했습니다. 하지만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법적으로 동의한 겁니다. 어쩔 수 없었습니다. 수리비로 2천만 원이 들었습니다. 예상 못한 지출이었습니다. 집값이 비싸진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특약을 안 읽은 겁니다. 귀찮다고 건너뛴 겁니다. 중개사 말만 믿은 겁니다. 특약의 중요성을 몰랐습니다. 특약은 표준계약서를 수정하는 조항입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불리한 내용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도장 찍기 전에 확인 안 했습니다. 한 번 찍으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특약을 꼼꼼히 읽어야 했어요. 이해 안 되면 물어봐야 했어요. 불리한 내용이면 수정하거나 거부해야 했어요. 전문가가 조언했습니다. 특약은 계약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판매자가 유리하게 쓰는 경우가 많아요. 꼭 읽으세요. 이해 안 되면 전문가에게 물어보세요. 체크포인트가 있습니다. 특약을 한 줄 한 줄 읽으십시오. 이해 안 되는 용어는 물어보십시오. 불리한 내용이 있으면 수정을 요구하십시오. 응하지 않으면 계약을 포기하십시오. 현 상태 인도, 하자 면책, 위약금 과다 같은 조항을 조심하십시오. 이런 게 있으면 불리합니다. 가능하면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검토를 맡기십시오. 비용이 들지만 안전합니다. 특약 하나가 수천만 원을 좌우해요. 절대 대충 보면 안 돼요. 네 번째 실패, 현장 확인을 한 번만 합니다. 65세의 한 여성분이 계십니다. 아파트를 샀습니다. 한 번 보러 갔습니다. 낮에 갔습니다. 깨끗해 보였습니다. 괜찮았습니다. 계약했습니다. 입주했습니다. 첫날 밤 소음이 심했습니다. 위층에서 쿵쿵거렸습니다. 옆집에서 노래가 들렸습니다. 잠을 못 잤습니다. 낮에는 몰랐습니다. 낮에만 시끄러웠습니다. 한 번 볼 땐 조용했습니다. 여러 번 봤어야 했습니다. 또 다른 문제도 있었습니다. 출근 시간에 엘리베이터가 엄청 밀렸습니다. 20분을 기다렸습니다. 늦었습니다. 낮에 볼 때는 몰랐습니다.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출근 시간에는 난리였습니다. 시간대별로 봤어야 했습니다. 주차도 문제였습니다. 밤에 들어오면 자리가 없었습니다. 한참을 돌았습니다. 멀리 대야 했습니다. 불편했습니다. 낮에는 자리가 많았습니다. 밤에는 꽉 찼습니다. 다른 시간대에도 봤어야 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현장 확인을 한 번만 한 겁니다. 낮에만 본 겁니다. 평일에만 본 겁니다. 여러 시간대를 안 본 겁니다. 낮과 밤이 다릅니다. 평일과 주말이 다릅니다. 출근 시간과 퇴근 시간이 다릅니다. 실제 생활을 상상하지 않은 겁니다. 보기만 했습니다. 살아보지 않았습니다. 불편함을 몰랐습니다. 여러 번 봤어야 했어요. 다른 시간대에 봤어야 했어요. 그랬으면 문제를 알았을 거예요. 전문가가 조언했습니다.
최소 3번은 보세요. 낮, 저녁, 주말, 다른 시간대에 가보세요. 실제로 찰 것처럼 확인하세요. 체크포인트가 있습니다. 낮에 한 번, 밤에 한 번, 주말에 한 번 가보세요. 소음을 확인하세요. 엘리베이터를 타보세요. 주차장을 확인하세요. 주변 환경도 보세요. 쓰레기장 위치, 소음원, 혐오시설을 확인하세요. 이웃들에게 물어보세요. 사는 사람이 가장 잘 압니다. 비 오는 날도 가보세요. 누수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습한지 확인하세요. 한 번 보고 결정하면 후회해요. 여러 번 보고 꼼꼼히 확인하세요. 5번째, 중개사를 맹신합니다. 55세의 한 남성분이 계십니다. 집을 알아봤습니다. 중개사를 만났습니다. 친절했습니다. 전문가 같았습니다. 믿음이 갔습니다. 중개사가 추천했습니다. 이 집 좋아요. 투자 가치 있어요. 곧 오를 거예요. 믿었습니다. 중개사가 전문가니까요. 등기부등본